부정의 극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함수 극한 계산의 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극한값 계산은 여기 있는 내용들의 연산만으로 출제됩니다. 미적분학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극한값 계산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극한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영어 단어 썼다시피 indefinite form이거든요. 정해지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사실 이제 부정형을 얘기하기 전에는 확정형, 그러니까 부정형의 반대, definite form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부터 보면서 부정형 극한의 내용을 천천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형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확정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definite form. 즉 극한식을 보자마자 극한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종류들이 지금 22페이지 본문 내용에 나와 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그래서 C는 상수예요. 그 다음에 또 0의 플러스. 0의 플러스를 뭐냐면 0에 가까운 그 양수하는 거야. 그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그 기호를 0의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그게 C. 그 분자가 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0의 플러스 분의 C, 무한대. 요 결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C 곱하기 무한대. 얘네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고민할 가치가 없다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답이 바로 나온다 그 뜻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즉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하면 그 극한값은 어디로 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숫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분의 1 있어요. 그럼 얘는 0.1이죠. 그 다음에 분모를 한번 더 키워봐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요? 0.01이요. 분모를 한번 더 키워봐요. 1000분의 1은 얼마죠? 0.001이지. 그러면 우리 그건 알고 있네. 분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전체 값은 줄어들겠네. 그러니까 분자는 일정 상태에서 분모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계속 키워 나간다고 하면 이 전체 비율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겠니? 0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이 목표 값은 뭐야? 0인 거야. 마치 또 비유는 y는 x분의 1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잘 알고 있잖아. 맞지? 유리함수 그래프는 분모가 지금 바뀌는 변수고요. 분자는 상수로 일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했었지? 점근선 x축, y값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했었죠. 맞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한대분 상수꼴, 그 다음에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일정한 상태라면 그 극한값은 뭐다? 0이다 라는 것을 숫자 예시와 그래프 예시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소가 있겠죠. 그래서 무한소라고 합니다. 멋있게 말해서 양의 무한소, 그치 왜 이래? 양의 무한소라고 쓰는 건데 뭐 굳이 뭐 용어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얘가 양의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양의 무한소라고 얘기한다. 근데 어쨌든 0에 엄청나게 가까운, 거의 0에 가까운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입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방금 배운 거랑 정확하게 반대 상황을 생각해봐. 만약에 0.1분의 1이 있어요. 그럼 걔는 얼마예요? 뒤집는 거지. 역수, 번분수 처리해 주시면 10이고 0.01분의 1은 얼마야? 100이고 0.001분의 1은 10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숫자의 추이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분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네요. 맞죠? 그럼 전체 값은 뭐해? 점점 커지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 그러면 전체 비율 극한값은 한없이 커진 쪽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또 예시를 y는 x분의 1을 생각해봐. x분의 1 그래프 짱이라니까. 0의 왼쪽에서 가까워져. 그지? 그러면 전체 y값은 어디로 가? 커지지. 그래서 사실 양의 무한소분의 1은 뭐랑 똑같다? 플러스 무한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 C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반대로 C가 음수라고 하면 정해진 상수, 걔가 음수라고 하면 음의 무한대로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양의 무한소분의 1은
양의 무한대와 같다. 분모가 엄청나게 작아져? 그럼 전체는 엄청나게 커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정해져 있는 극한을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이렇게 볼까? 무한대에다가 양의 무한소를 곱한 거야. 근데 아까 양의 무한소분의 1, 즉 양의 무한소 역수는 뭐랑 똑같다 했지? 양의 무한대랑 똑같다 했지?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 이거 약분하면 안 돼. 무한대는 상태야. 커지고 있는 상태,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냥 이 무한대들은 그냥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뜻만 나타내는 거지. 무한대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다? 결론은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기하고 정리해 주는 게 좋아. 양의 무한소분의 1은 양의 무한대다. 음의 무한소분의 1은 뭐겠습니까? 반대. 보면 반대가 되겠죠? 음의 무한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 너무 쉽죠? 정해져 있는 상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한대를 곱했대요.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물론 C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냐 플러스 무한대냐 그것만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다시 말해서 뭐다? 확정형이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형태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까워지고 양의 무한소분의 상수는 양의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양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형태가 돼서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값이다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독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형을 하나씩 볼 건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냐? 를 얘기를 하고 왜 부정형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정형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0분의 0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4가지가 있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얘고요. 이게 압도적으로 99.9%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자주 나오는 형태고, 사실 이 2개는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이긴 해요. 조금 자세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데, 핵심 포인트는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것이 부정형의 극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2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뭔데? 왜 이게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0분의 0꼴. 여기서 잠깐만 주의해야 될 게, 이 0들 있잖아. 0으로 가는 애들이야. 다시. 0이 아니라 0으로 가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론가 갈 때 fx가 0인 걸 얘기하는 거야. 즉, 이거의 극한값이 0이라고. 근데 사실 이런 애들 뭐다? 무한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0의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0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은 0으로 간다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0은 아닌 거잖아. 물론 목표값이 0이겠지만 실제로 0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 좀 꼬였어. 숫자형이 아니다. 0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다.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0분의 0꼴, 음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부정형이냐면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해서 부정형이거든. 리미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0을 할 때 x분의 x제곱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할 때 x도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고, 리미트 x가 0할 때 x제곱도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뭐인 거야?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그러면 이 결론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0할 때 부모 분자 x 하나씩 나눠주시면 x죠. 1분의 x. 그럼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이 결론은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수렴한다 이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지. 리미트 x가 0을 할 때 0의 오른쪽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제곱분의 x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역시
분모도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간다고, 숫자 제로가 정확하게 아니라. 그럼 0분의 0꼴을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극한값의 형태가 0분의 0꼴이 될 거지.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니까. 그럼 또 x 0으로 가는 애를 하나씩 약분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 갈 때 x분의 1이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y콜 x분의 1의 그래프를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면 그거에 따른 y값은 한없이 커지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무한대다 이거야. 역시 이거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결론은 뭐라 그랬지? 수렴 아니면 발산이라며. 근데 지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0분의 0꼴 형태는 맞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0으로 수렴하기도 하고, 꼭 0이 아니라 어떤 극한값으로 수렴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은 발산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하다? 알 수 없다. 정해지지 않는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때문에 부정형 극한이 붙는 겁니다. 이게 0분의 0꼴의 부정형인 이유를 지금 말한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형은 그때그때 다르다,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해당 상황에 따른 계산 방법을 적용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또 왜 부정형인지,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왜 부정형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역시 왜 부정형인지는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0분의 0꼴이 왜 부정형인지 오프닝 했잖아.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칠판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 극한 가장 대표적인 유형 0분의 0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형의 극한은 확정형의 극한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수렴과 발산의 여부가 다르니 정해져 있는 풀이 방법대로 절차대로 수행해줘야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0분의 0꼴이 함수 극한 문제에서 99%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적분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극한의 대부분은 0분의 0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분의 x제곱 이런 걸 생각해봐. 어떻게 썼냐면 0으로 가는 x들이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않았거든. 0분의 0꼴은 부정형 극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극한값을 판단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 0으로 가는 애가 x잖아. 걔를 약분을 이렇게 하나씩 시켰거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극한값이 얼마? 0인 것을 알아냈어. 리미트 x를 넣을 때 x는 0이니까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거를 내가 판단했었거든. 반대 경우는 이제 역수 형태였었는데 걔도 이제 똑같이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시켜서 뭐 발산한다 이런 요소를 확인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 이 0분의 0꼴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0으로 가는 요소 이것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방금과 같이 0분의 0꼴 0으로 가는 요소를 제거시키고 나면 0분의 0꼴이 아니죠. 즉 부정형의 극한에서 어떤 절차, 그 절차를 해봤자 약분밖에 없지만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0분의 0꼴 부정형 극한에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형 극한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핸들링에서 빠져나와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0분의 0꼴 극한 값 계산에 알파 이제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럼 제거를 어떻게 시킬 건데? 그게 포인트야. 그 제거하는 방식과 유형은 딸랑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본문에 나와있죠?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요 극한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떴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항상 무슨 꼴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즉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생각은 확정형의 극한이냐 아니면 부정형의 극한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확정형의 극한이라 하면 보자마자 혹은 그래프상에서 내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극한값을 알 수 있는지 아니면 보자마자 정해지는 형태인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저거 그래프 그리려면 무조건 툴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극한, 확정형 극한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극한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무슨 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 꼴을 확인하는 방법은 절대 어렵잖아. 뭐냐면 그냥 요 1로 간다고 했었잖아, 그지? 이 1을 여기다 대입해봐. 대입해서 꼴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1로 갈 때 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1을 딱 대입해주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역시 x제곱 마이너스 x 역시 1을 딱 대입해주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0분의 0꼴이다 이거야. 0분의 0꼴 확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0으로 가는 요소를 제거한다. 즉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닌데 선생님은 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0인자. 그러니까 0인자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킨다는 게 무슨 그게 뜻이 있어? 그냥 인수인데 그 인수를 제거시킨다는 거지. 약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꼴이 확인됐으면 어떻게 한다고? 약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분모 문제에서 수행해 주시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약분해 주시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그러면 보세요. 0으로 가는 요소가 얘죠. 0인자가 얘야. 0인자를 하면 zero factor, 그러니까 실제로 0으로 가게 만든 애들, 걔네들을 제거시킨다고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리미트 x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잖아요. 그러면 자,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확정형 극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게 설계가 될 거예요. 0으로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형태들은 확정형 극한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 1차함수잖아. 1차함수, 그 올라가는 직선 생각해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아주 well-defined 펑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면 얘는 3이고 역시 x도 똑같은 결론,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랑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0분의 0꼴을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인수분해를 해서 0분의 0꼴을 부정형 극한을 탈피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영역을 정리할게요.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영인자를 약분시킨다. 이 행동 강령을 암기하세요. 다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영인자를 약분시켜가지고 0분의 0꼴을 빠져나온다. 부정형 극한을 탈피시켜서 확정 극한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의 fx분의 8배의 x 4제곱 마이너스 1, 요 극한값이 1일 때 f1의 값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다항함수는 뭐 별거 없고 그냥 몇 차 함수인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멘트는 뒤에 나올 때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연속함수랑 이제 미분일 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다항함수가 뜨잖아.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상태예요. 일반적으로는 다르지. 그런데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그 함수들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상태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1차함수 이렇게 있고 2차함수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서 왼쪽, 오른쪽 이거 많이 하고 있었죠, 그죠? 왼쪽, 오른쪽, 작은 쪽, 큰 쪽이 다 똑같고 극한값이랑 지금 함수값이 똑같은 상태지. 뭐 2차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잡았을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 뜻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걸 얘기하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요 극한값이 1이다, f의 값을 구해라. 요 질문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선 확정의 극한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럴 수조차 없죠. fx가 지금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정신이 나갑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확정의 극한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은, 뭘 해봐라? 무슨 꼴인지 확인을 해봐라. 그럼 그 무슨 꼴인지 확인하는 절차나 작업은 어렵지 않다. 왜? 그냥 분모 분자에 1로 간다고 했으니까 1을 딱 대입해봐. 그럼 이 전체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이 전체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 이미 확인했어. 그 극한값이 1이래. 그럼 0분의 0꼴이 확인했으면 우린 뭘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해서 영인자를 제거시킨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분모 인수분해 굳이 할 필요 없이 어쨌든 분자가 지금 인수분해가 이게 되잖아. 이 인수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럼 굳이 얘를 또 x-x 플러스까지 쪼갤 필요까지는 없죠. 뭐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분자를 지금 보시면 8에 지금 합차 생각하시면 딱 예쁘게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로 약분이 될 것이고, 자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에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에 fx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시킨다. 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으로 딱 없어지게 되겠네. 맞지? 약분이 예쁘게 되겠네. 해서 결론적으로 남는 게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8배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극값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시켰을 때 확정의 극한이 나온다고 했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8의 x제곱 플러스 1 2차 함수지. 2차 함수 다함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상태. 그러니까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역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미트를 각각 분배시킬 수 있겠다. 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분의 자 이건 그냥 바로 극한값 계산할게요. 얼마죠? 2 곱하기 8이니까 16이요. 그 극한값이 최종적으로 1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곧 16이라는 거 정도는 알겠지. 근데 다음 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떻다고? 같다고 했었지. 그림을 그려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f1의 값은 요게 극한값이 16이었으니까 16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영인자를 약분시킨다, 제거시킨다. 그러면 확정의 극한 나오고 그때는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0분의 0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 루트가 있습니다. 근호 근호가 뜨면요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 기본 메타 인수분해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다요. 별거 없어. 근호가 뜨면 제거시켜. 왜냐면 근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가 또 튀어나오면 0으로 가는 영인자가 나오게 되거든. 그럼 영인자가 나왔을 때 또 영인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약분시켜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행동 영역 절차랑 똑같은 얘기를 보시면 돼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이루어하면 되죠. 그지? 일단 분자에 근호가 있다고 하면 그 분자 분모에 똑같은 켤레를 곱해서 어쨌든 최대한 0으로 가는 그 요소를 제거시키게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고 나면은 아마 정리가 될 때 반드시 0으로 가는 요소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루트 있으면 그냥 무조건 켤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시 보겠습니다. 자, 본문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리미트 x 3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6 빼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극한값 뭐야? 라고 돼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무슨 꼴인지 확인해야 된다. 무슨 꼴인지 확인하려면 뭐 한다? 대입해본다. x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포인트를 이 분모 분자에 각각 대입해보세요. 대입은 괜찮아. 왜? 꼴 파악할 때는 그냥 이게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알면 되니까. 대입하니까 루트 9 빼기 3이어서 3 빼기 3이 0으로 가죠. 이렇게. 얘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슨 꼴인지 확인됐다? 0분의 0꼴이 라는 것을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영인자가 바로 보이는 상태는 아니잖아. 그렇지? 얘는 2차고 얘는 당함수잖아. 얘는 2차고 얘는 무리함수잖아.
저 무리식을 제거시키려면 당연히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리미트 x 3을 할 때. 켤레를 곱하는 거야 노가다죠. 자, 루트 x 플러스 6 빼기 3.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에다가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3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서 봐봐. 0으로 가는 얘야. 근데 얘는 0으로 안 가지. 그치? 그러니까 유리화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루트를 분모에서 혹은 분자에서 제거시켜가지고 한쪽은 루트를 없애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나오면 여기서 영의자가 나오게 될 거야.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절차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 플러스 6 합차. 그지? 생각하면 x 플러스 6 빼기 9잖아. 그럼 뭐가 남지? x 빼기 3이 나지. 아니나 다를까. x가 3으로 갈 때 이 x 빼기 3이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가는 걸 보이죠. 그치?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사실 유리화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여서 아직 바꾸는 게 아니야. 식을 완전하게. 맞지? 그러니까 즉 얘나 동치 아니야? 맞죠? 어차피 똑같은 걸 분모 분자에 곱하는데 얘가 다른 식이 아니라고. 근데 요 똑같은 걸 곱해 놓으면 역시 3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게 나온다고. 확실하게. 그치?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얘가 0으로 가니까 역시 아직 0으로 가는 요소가 제거된 게 아니지. 그럼 뭐 해라? 인수분해라. 그러니까 x 빼기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루트 x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루트가 있긴 하지만 0으로 안 가니까 그냥 확정형이지. 이제 그냥 대입하면 될 거야. 어쨌든 이제 보여주면 돼. 0으로 간 요소를 제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번에는 그 분자만 남네. x 플러스 1에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문제가 없어? 그럼 곧 그냥 3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4 곱하기 3 대입하면 3 더하기 3 6인가요? 6, 4, 4, 6,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부정형 극한에서 0분의 0꼴 극한값 계산 패턴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0으로 가는 요소를 잘 제거시켜주면 된다. 0인자를 약분시킨다. 그 농어가 있으면 뭐라? 없애라. 없애는 건 뭐다? 켤레를 곱해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럼 무조건 0분의 0꼴 형태로 귀결이 되면서 약분시키는 요소가 보이게 될 겁니다. 실판 정리하고 그 다음 필수예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형꼴 필수예제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9월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호 할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3이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x가 1호 할 때 fx의 전체 제곱 빼기 9분의 x 빼기 2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확인. x가 1호 할 때 어디로 감? 2 대입해보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될까를 잠깐만 생각해 볼래? 리미트 x가 1호 할 때 일단 분모는 지금 0으로 가죠. 우리가 확정형 극한을 그래서 배운 거야. 만약에 얘는 지금 0으로 가는데 분모는 0으로 가는데 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한소 분자가 0으로 안 가는 거 생각해보자. 그럼 몇 가지가 있냐면 상수로 가는 게 있거나 발산하는 게 있겠죠. 다시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라고?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의 무한소거나 음의 무한소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까 뭘 정리했었냐면 결론이 뭐야? 발산한다고 그랬지. 왜? 분모가 엄청 작아? 그러면 전체는 엄청 커. 무한소분의 1, 상수 일정한 형태는 발산한다 라는 걸 했었지. 상수는 뭐 의미 없고 결론은 뭐야? 발산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발산한다는 거지. 얘도 봐봐. 아까 했었잖아. 양형무한대에다가 또 양형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음형무한대를 곱하면 결론이 뭐야? 발산하지.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도 0으로 가야만 5라고 수렴이 된다고. 지금 케이스가 이게 함수의 극한은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고 뭐야?
수렴 발산 그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다 판단한 거거든. 얘가 0을 간대, 얘가 0을 안 간다면 발산한다고. 0을 안 간다고 하면은 0이 아닌 극한값으로 가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다 테스트 해보니까 일단 분모가 0을 가고 있어서 나머지 케이스들은 발산한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 5라는 극한값을 수렴할 수 없다. 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분모가 0을 가, 너도 분자가 0을 간다. 해서 리미트 x가 이러고 있대. fx 빼기 3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이 논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생각해보자. 지금 0이라는 극한값을 어쨌든 수렴하죠. 그러면 얘도 뭐 할까요? 3은 그냥 당연히 수렴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얘도 뭐 할까?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볼까요? 왜 그런지? 만약에 얘를 발산이라고 해. 함수니까 흑백 논리겠지? 수렴 아닌 발산이야. 발산하는 거에다가 일정한 거, 수렴한 걸 빼. 그러면 일정할 수 있어? 없지. 발산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쉽게 예시를 들어봐. 양의 무한대로 하자. 양의 무한대에서 3을 빼봤자 어쨌든 무한대 아니야? 음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일 거지.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산이라고 했는데 그 경우 역시 왼쪽 오른쪽이 다른데 일정한 걸 빼가지고 일정하게 만들 수 있나? 불가능하죠. 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렴함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쓸 수 있지? 수렴하는 극한값들의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 해서 리미트를 이렇게 각각 분배해 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뭐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91. 오케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연달아서 했었어요. 분모가 0을 할 때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왜? 수렴하니까. 그 다음 fx의 수렴 발산 여부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3 이퀄 0이다 라는 식에서 너 수렴하고 너 수렴하니까 너도 수렴해야 된다 라는 얘기 연달아서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0분의 0꼴 극한값 이런 수렴 발산 논리 뒤 이어서 미정계수 결정 내용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은 뭐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 그래서 요 이제 실제로 묻고자 하는 이건 지금 조건을 해석한 것이었고 묻고자 하는 걸 보니까 x가 2로 갈 때 얘 어디로 감? 0으로 가잖아. 맞지? 이 전체 fx의 전체 제곱 빼기 9가 0으로 간다고. 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3이라며. 그럼 fx의 전체 제곱은 2로 갈 때 9로 가겠죠. 9 빼기 9니까 0. 오케이. 얘도 지금 0으로 가고 있다. 아, 그럼 어떻게 해라?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시켜라. 인수분해라. 가 기본 메타를 썼지. 자, 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합차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그럼 fx 빼기 3. 그 다음에 f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는 지금 x-2가 있어요. 그죠? 아니 근데 이건 뭐 약분이라기보다 인수분해를 해놓고 보니까 바로 보이지 않니? 이거? 여기? 이거 얼마야? 뒤집은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있던 게 1로 가고 이거 있던 게 1로 내려온 거니까 바뀐 거네. 그럼 그냥 뭐야? 5분의 1이죠. 그죠? 아, 오케이. 그러면 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수렴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3 또 생각해보면 수렴함을 알 수 있지. 왜? fx가 수렴한다며 3은 숫자니까 당연히 수렴할 거냐. 그러면 이 리미트를 각각 어떻게 한다? 분배할 수 있다. 수렴하는 덩어리들께 사칙 연산으로 fx 빼기 3분의 x 빼기 2고요.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3분의 1이요. 그럼 얘는 역수였으니까 얼마라고? 5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1 수렴하고 fx 더하기 3 역시 수렴하니까 리미트 각각 분배시킨 다음에 전개시켜주면 6분의 1인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3 더하기 3이니까 맞죠? 아, 해서 30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뭐고하라고? 객관식이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 문제들인데, 자, 2번 같은 문제는 지금 루트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죠. 아까 방금 전에 예시를 썼던 건 분모에 있었던 거야. 분모에 있었던 거는 유리하면 되는데, 분자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켤레를 곱하시면 됩니다. 일단 켤레를 곱해. 짱이 안 돼. 해볼게. 왜냐면 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0분의 0꼴, 0으로 가는 요소, 0인자를 만들어서 제거시키려고 그 켤레를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선 뭐 그건 판단해봐야지. x가 2로 갈 때 얘 어디로 감?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하려면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논증했잖아. 이게 뒤 이어서 나오는 미정계수 결정 논리랑 똑같다고. 어쨌든 0분의 0꼴이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어. 그럼 켤레를 곱한다. 시작. 자, x 제곱 빼기 4에다가 루트, 이거 쓰기 너무 귀찮은데? 자, 쓸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루트 x 세제곱 빼기 4. 아까 말했던 것처럼 2 대입하면 이거 빵이죠? 어쨌든. 루트가 너무 많은데? 루트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루트 x 세제곱 빼기 4에다가 루트 똑같은 거, 켤레. 이렇게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자, 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결국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세제곱 빼기 4를 뺀 거야. 맞지? 이거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항상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통인수로 묶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왜 이거 4가 됐어? 이지? x 빼기 2고요. 분모도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 해놔라. 그 다음에 루트 더하기 루트 이게 있다 이거야. 오케이? 별거 없죠? 그러니까 뭐가 다시 보인다? 0분의 0꼴 0인자가 보인다. 누구죠? 얘죠? x 빼기 2 약분시켜. 안녕? 안녕. 그렇게 되면 확정의 극한만 남는다고 했었다. 나머지 애들은 2로 갈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해라? 그냥 2를 쳐 대입해 주시면 된다. 따라서 2 대입하면 얼마야? 4지. 4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그러면 얼마니? 루트 8 빼기 4야? 그러면 루트 4잖아. 2고. 더하기, 역시, 루트 8 빼기 4네. 오, 그러니까 얘도 2네. 루트 4는 2니까. 분자에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2가 있었어. 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2번이 되겠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루트 쓰는 거, 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쓴 건데, 결국 켤레 곱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0분의 0꼴의 요소, 즉 0인자 요소가 나오니까 약분 처리해 주시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2번, 3번에 노가다예요, 노가다. 자, 그 다음 3번 EBS 수능 특강 문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루트 2x 플러스 a 더하기 b의 극한값이 3분의 1이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값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자, 1번이랑 논리가 조금 똑같은 게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x가 2로 간다고 그랬잖아. 맞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감? 0으로 감. 맞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3분의 1로 극한값이 지금 수렴한다고 했지. 그럼 얘가 0으로 안 가면 터진다고. 왜? 무한소분에 어떤 상수나 무한대는 결론이 무한대니까. 즉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케이스에 의거해서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0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논리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루트 2x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줘. 그러면 얘 수렴, 얘 수렴, 얘 수렴이잖아. 맞지? 아까 했던 것처럼 수렴하고 수렴하면 너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루트 2x 플러스 a는 극한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루트 a 빼기 4가 됩니다. 그거 더하기 b가 제로니까 b 값은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미지수가 a랑 b 두 개였는데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논리를 써서 이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줄여낸 겁니다. 그럼 사실상 변수는 하나밖에 없다.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대입해 줍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첫 번째 절차였고, 이제 두 번째 루트 제거하러 갈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자, B자리에 대입. 이것을 대입. 이번에도 분자에 루트가 있네. 쫄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분자 분모의 켤레를 곱한다. 시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호가 있다. 자, 수능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팔 아파. 나눠주시고 분모에 이렇게 있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루트 계산하는 거야. 어쨌든 저쨌든 지금 처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거 합차라고요. 금방 계산돼. 이거 어떻게 되는데? 2x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a는 없어지면서 2x 빼기 4잖아. 그럼 또 뭐해? 일단 묶어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 이 극한값이 다시 좀 이 코를 밑에다 써야 되겠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보이시나요? 이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라고 보시면 안 되겠네. x 마이너스 2. 맞죠? 이거 플러스 2.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오케이. 소리. 2배의 x 플러스 2. 어쨌든 뭐 똑같은 거네요. 헷갈리겠다. 미안.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루트는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있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게 있지.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요소를 뭐해? 약분시켜. 그럼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뭐만 남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분모에 루트 2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 빼기 4만 남고 분자는 얼마? 2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확정형 극한이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를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루트 a 빼기 4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근데 분자에도 2가 있으니까 약분 되겠네. 루트 2a 빼기 4 분의 2가 약분. 루트 a 빼기 4분의 1인데 그게 얼마랑 똑같다고? 3이랑 똑같다. 얘가 곧 얘랑 똑같다. 라는 것을 통해서 a 빼기 4가 9잖아요. 그럼 a는 13이네. 그럼 b는 얼마임?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9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라고 얼마?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아주 대표적인 0분의 0꼴 극한값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1번이랑 3번에서 어떤 논리를 쓴 게 하나가 있었냐면,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수렴한다.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만 수렴한다 라는 논리를 썼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덩어리가 수렴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fx는 수렴해야 돼, 발산해야 돼? 라는 논리를 쓸 때 극한값 기본 성질을 쓴 건데, 상수들은 당연히 수렴하잖아요. 근데 얘가 발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렴해야 된다 라는 논리. 여기도 똑같이, 루트에도 똑같은 얘기. 수렴. 잠깐만 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돼. 그럼 절대 헷갈리고 어려울 게 없어. 수렴 아닌 발산밖에 없다니까. 수렴은 모이는 거라고, 발산은 모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 모이지 않는 거에 더하고 빼고 숫자를 더하고 뺀다고 해서 어떻게 모이겠냐고. 그러니까 발산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렴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논리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시들만 잘 이해해도 뒤에 나오는 어려운 극한값 인수정리 논리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할게요.